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여러분의 소중한 삶. 그 마지막 장에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 하나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특히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어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계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셔야 할 단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에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 혹은 실업급여는 젊은 사람들이나 받는 거 아니겠어. 하고 지레짐작하며 고개를 젓곤하시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거나 혹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와 편견 속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그것도 꽤 쏠쏠한 재정적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오해의 껍질을 깨고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 든든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분명 후회하게 될 아주 귀한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자, 여기서 먼저 하나만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 사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시죠? 단순히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일종의 생활 안정 자금인 셈이죠. 그런데 이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실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혜처럼 여기거나 혹은 젊은 청년들이 잠깐 쉬어가는 용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카페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면 나이 들어서 무슨 실업급여야. 그런 건 젊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하는 말들을 심심찮게 듣게 되죠. 하지만 이는 정말이지 크나큰 오해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일해온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실업급여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63세 박영숙 씨는 정년 퇴직 후 이 나이에 무슨 실업급여냐며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서 6개월 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죠. 박 씨는 그땐 정말 막막했죠. 이 제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라며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오랜 세월 직장에서 헌신하고 이제는 은퇴를 맞이하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에서 이 숨겨진 권리를 몰라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 지도를 읽을 줄 몰라 눈앞에 있는 보석을 놓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년퇴직 후 막연한 허탈감에 젖어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계신 분, 혹은 복잡한 서류 앞에서 한숨만 쉬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이 말이죠. 지금껏 몰랐던 사실에 조금은 의아함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놓쳐왔다는 사실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도대체 누가 어떤 조건이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핵심 조건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조건이란 말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복잡해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만 짚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180일이라는 건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유급으로 근무한 날짜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대략 7, 8개월 정도가 되겠죠. 이 기간은 여러분이 고용보험에 꾸준히 가입되어 있었다는 증거이자 사회에 기여해왔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으시죠.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이나 다른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떠나게 된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혹은 정년퇴직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김정혜 씨는 계약직 종료 후 특별한 소득이 없어 막막했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김 씨는 이후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죠. 이처럼 정년퇴직이나 계약 종료처럼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스스로 퇴사한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이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 견디기 어려웠던 경우, 출퇴근 시간이 갑자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단순히 회사 그만두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격 조건, 이제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시죠?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신청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떤 조건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 3가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막연히 회사만 그만두면 받는 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각자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제도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도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충분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소중한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몇 단계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하는 것.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정보 사이트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반드시 구직자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이력과 희망 직종을 상세하게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구직 활동을 증명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을 마치셨다면 다음으로는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 등을 안내하는 필수 과정인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고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장 교육은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두 가지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실질적인 신청 절차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할 차례입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더욱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니 퇴직 전에 미리 회사에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담당자가 이직 사유와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면담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성실하게 응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심사가 완료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는 여러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특정 수 이상의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다거나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직활동은 보통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보고하게 되며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조금은 명확하게 다가오시는가요? 마치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난관에 대비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손에는 든든한 실업급여라는 버팀목이 쥐어져 있을 겁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퇴직 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줍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제공하는 하나의 기회인 셈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소중하게 받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급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중한 여정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챙기고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이라는 상황에서 받는 급여이지만 그 가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훨씬 뛰어넘는답니다. 마치 오랜 항해를 마친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하여 다음 출항을 준비하는 시간처럼 실업급여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어쩌면 완전히 다른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퇴직 앞에서 경제적인 불안감에 쫓겨 급하게 아무 직장이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실업급여라는 안전망 덕분에 여유를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차분히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꾸는 것이 바로 현명한 활용법의 핵심이겠죠. 예를 들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거나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바리스타나 요양보호사처럼 새로운 직업군에 도전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요. 고용센터에서는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과정을 연계해주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수급 기간 동안 쉬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취업 정보를 탐색하고 면접에 참여하며 자기소개서를 다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는 여러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자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다음 경기를 위해 체력을 단련하고 전략을 가다듬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분명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좌절감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자세일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실업급여가 지닌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결코 실패를 의미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노력에 대해 사회가 보내는 따뜻한 응답이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재도전의 발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인 셈이죠.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내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될까 하는 망설임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용기 있게 찾아 나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인생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줄 테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중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는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존중이자 더 나은 삶을 향한 기회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주체적인 삶의 설계자로 우뚝 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상황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단기 취업 시에 꼭 주의해야 할 점 등 조금 더 심화된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